피터팬 제6장 작은 집. 다른 소년들이 무기를 들고 나무에서 뛰어내렸을 때 어리석은 투툴스는 웬디의 몸 위에 마치 정복자처럼 서 있었어요. 너무 늦었어. 그가 자랑스럽게 외쳤죠. 웬디를 쐈어. 피터가 나 보면 정말 기뻐할 거야. 그때 머리 위에서 팅커벨이 소리쳤어요. 바보 같은 놈. 그러곤 순식간에 숨었죠. 다른 아이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웬디 주위로 몰려들었고 그들이 바라보는 동안 숲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웬디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면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슬라이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건 새가 아니야. 그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마 숙녀일 거야. 숙녀님? 투툴스가 중얼거리며 떨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죽였어요. 니부스가 쉰 목소리로 말했죠. 모두가 모자를 벗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컬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피터가 그녀를 우리한테 데려온 거였어요. 그러곤 슬프게 바닥에 엎드렸어요. 쌍둥이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마침내 우리를 돌봐줄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녀를 내가 죽였구나. 그들은 투툴스를 불쌍히 여겼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들이 더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자 그들은 고개를 돌렸죠. 투툴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상하게도 이전엔 없던 품위가 느껴졌어요. 내가 그랬어. 그가 회상하듯 말했죠. 여자들이 꿈에 나타날 때마다 이 예쁜 엄마, 예쁜 엄마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엄마가 나타났을 땐 난 그분을 쏴버렸어.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가지 마요.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듯 외쳤죠. 가야 해. 그는 몸을 떨며 말했어요. 피터가 너무 무서워. 바로 그때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까마귀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죠. 피터다. 그들은 외쳤어요. 그가 돌아올 때마다 늘 그랬으니까요. 그녀를 숨겨. 그들이 속삭이며 웬디 주위를 급히 둘러쌌어요. 하지만 투툴스는 한 발짝 물러난 채 서 있었죠. 까마귀 울음이 다시 들리자 피터가 나타났어요. 안녕, 얘들아. 그가 외쳤어요. 그들은 기계적으로 인사했지만 곧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피터는 눈살을 찌푸렸죠. 내가 돌아왔어. 왜 환호하지 않아?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밝게 외쳤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 얘들아. 드디어 너희들한테 어머니를 데려왔단다. 그 말에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만 투툴스가 무릎을 꿇으며 내는 쿵소리만 들렸죠. 그녀를 못 봤니? 피터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이쪽으로 날아왔는데. 아, 나 한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어요. 아, 슬픈 날이로구나.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죠. 투툴스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어요. 피터, 내가 보여줄게. 다른 아이들이 웬디를 숨기려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돌아와, 쌍둥이들아. 피터에게 보여줘. 그들은 물러서서 피터가 보게 했어요. 피터는 잠시 웬디를 바라보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섰죠. 그녀는 죽었어. 그가 불편한 어조로 말했어요. 아마 죽는 게 무서웠을지도 몰라. 그는 우스꽝스럽게 뛰어내려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질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오지 않으려 했죠. 그랬다면 모두 기꺼이 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화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웬디의 가슴에서 화살을 빼내며 묻었죠. 이건 누구 화살이야? 제 거예요, 피터. 투툴스가 무릎을 꿇고 대답했어요. 빌어먹을 손이군. 피터가 화살을 들어 단검처럼 쥐었죠. 투툴스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가슴을 내밀며 말했어요. 쳐요, 피터. 제대로 쳐요. 피터는 화살을 2번이나 들어 올렸지만 2번 다 손이 멈췄어요. 칠 수가 없어. 그가 경이로움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내 손을 막고 있어. 모두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니부스가 웬디를 향해 외쳤죠. 그녀예요. 웬디 아가씨예요. 봐요. 그녀의 팔이에요. 정말 멋진 순간이었어요. 웬디가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거든요. 니부스가 몸을 숙여 경건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불쌍한 투툴스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가 속삭였죠. 그녀는 살아있어. 피터가 짧게 말했어요. 웬디 부인이 살아있다. 슬라이틀리가 기쁨에 차서 외쳤죠. 피터는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목에 걸려있던 단추를 찾아냈어요. 봐봐. 그가 말했어요.
화살이 여길 뚫었어. 내가 그녀에게 준 키스야. 그게 그녀 목숨을 구했어. 맞아, 기억나. 그 키스. 슬라이틀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죠. 하지만 피터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웬디가 빨리 깨어나서 인어들을 보여주길 바랐죠. 물론 웬디는 여전히 기절해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 위에서 팅커벨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팅크의 말을 들어봐. 컬리가 말했어요. 웬디가 살아서 울고 있는 거야. 그때 아이들은 피터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화살을 쏘라고 부추긴 게 팅커벨이었다고요. 피터의 얼굴이 단단히 굳었어요. 잘 들어, 팅커벨. 그가 외쳤죠. 이제 넌 내 친구가 아니야. 영원히 내 앞에서 사라져. 팅커벨은 그의 어깨에 매달려 울며 애원했지만 피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가 잠시 후 다시 팔을 들어 올리자 피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영원히는 아니야. 일주일만 사라져. 팅커벨이 그걸 고맙게 여겼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웬디를 꼬집고 싶었죠. 요정들은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서 피터는 종종 요정들에게 수갑을 채워야 할 만큼 조심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직 기운이 없는 웬디를 어쩌면 좋을까였어요. 그녀를 집 안으로 데려가자 컬리가 제안했어요. 맞아요. 여자에겐 그래야죠. 슬라이틀리가 말했어요. 안 돼, 안 돼. 피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를 만지는 건 예의가 아니야. 그게 바로 제가 하려던 말이에요. 슬라이틀리가 얼른 맞장구 쳤죠. 하지만 그녀가 저기 누워있으면 투툴스가 불안하게 말했어요. 죽고 말 거예요. 맞아. 죽을 거야. 슬라이틀리가 인정했어요. 그래도 방법이 없어. 아냐야 있어. 피터가 외쳤어요. 그녀 주위에 작은 집을 짓자. 모두가 기뻐서 소리쳤어요. 어서 다들 우리가 가진 것 중 제일 좋은 걸 하나씩 가져와. 우리 집을 몽땅 털어와. 그러자 아이들은 결혼식 전날의 재단사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분주해졌어요. 그때 피곤에 절은 존과 마이클이 비틀비틀 걸어왔어요. 걸으며 잠들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죠. 존, 일어나. 마이클이 소리쳤어요. 나나 엄마는 어디 있어? 존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어요. 우린 날았어 그랬지. 그리고 피터를 보자 안도했어요. 안녕, 피터. 그들이 인사했어요. 안녕. 피터가 다정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그는 웬디의 발크기를 재느라 바빴어요. 집 크기를 정하려고요. 존과 마이클이 물었어요. 웬디는 자고 있니? 응. 존, 우리 깨워서 저녁 만들게 하자. 마이클이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때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저것 좀 봐. 마이클이 외쳤죠. 피터는 명령했어요. 컬리, 이 아이들도 집 짓는데 도와. 네, 선생님. 집을 짓는다고? 존이 놀라서 물었어요. 웬디를 위해서요. 컬리가 대답했죠. 웬디 때문에? 존이 믿기지 않는 듯 말했어요. 그녀는 아직 여자애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녀의 하인이 된 거예요. 컬리가 설명했어요. 너희가 웬디의 하인이라고? 그래. 피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도 마찬가지야. 자, 일 시작해. 형제들은 놀란 채 끌려가 나무를 자르고 깎고 날랐어요. 의자랑 팬더부터 가져와. 그 주위에 집을 지을 거야. 피터가 소리쳤죠. 그는 모든 걸 세심하게 지휘했어요. 의사 좀 불러와. 그가 외쳤죠. 아하. 슬라이틀리가 당황하며 사라졌다가 잠시 후 존의 모자를 쓰고 돌아왔어요. 선생님, 의사신가요? 피터가 물었죠. 그래요, 제 꼬마야. 슬라이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인께서 아프십니다. 피터가 진지하게 말했죠. 쯧쯧, 어디 누워있지? 저기, 숲속 빈터예요. 그녀 입에 유리잔을 대자 그는 그렇게 하는 척했어요. 이제 어때요? 피터가 물었죠. 쯧, 나았어요. 잘 됐네요. 피터가 기뻐서 외쳤어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쇠고기 차를 준비해 두세요. 그렇게 말하곤 존의 모자를 돌려줬죠. 그동안 숲은 도끼질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웬디 발치엔 아늑한 집을 만들 재료가 다 모였죠. 그녀가 좋아할 집이 어떤 걸까? 누군가가 말했어요. 피터! 그녀가 꿈결에 움직이고 있어. 다른 아이가 외쳤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세 번째 아이가 속삭였죠. 와, 예쁘다. 어쩌면 잠꼬대하면서 노래하는 걸지도 몰라.
피터가 말했어요. 웬디, 내가 원하는 집 노래로 불러줘. 그러자 웬디가 눈도 뜨지 않은 채 노래했어요. 예쁜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집이요. 빨간 벽과 이끼 낀 초록 지붕이 있는 집이요. 아이들이 기뻐하며 웃었어요. 마침 나뭇가지엔 붉은 수액이 끈적였고 땅에는 이끼가 가득했거든요. 그들은 노래에 맞춰 집을 지었어요. 우린 작은 벽과 지붕을 쌓았고 문도 만들었어요. 이제 웬디 어머니, 또 뭐가 필요하세요? 웬디가 잠결에 속삭였어요. 장미가 창문으로 피어나고 아기들이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장미, 피터가 외쳤죠. 아이들은 급히 벽 위에 장미가 피어나는 척을 했어요. 아기들은 그 부분이 나오자 아이들은 서둘러 다음 구절을 불렀어요. 우린 장미를 피웠고 아기들은 문 앞에 와 있어요. 하지만 우린 아기가 될 수 없어요. 이미 만들어졌으니까요. 피터는 흡족했어요. 작은 집은 정말 근사했어요. 웬디는 분명 그 안에서 포근했을 거예요. 문에 노크 장치가 없네.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이들은 얼굴을 붉혔지만 투툴스가 자기 신발 밑창을 내줬어요. 그게 아주 멋진 문고리가 되었죠. 이제 다 됐다. 아이들이 생각할 즈음 피터가 또 말했어요. 굴뚝이 없잖아. 존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제 모자를 쓰면 되겠네요. 피터는 곧장 존의 모자를 낚아채 지붕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러자 모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집이 너무 기뻐서 스스로 연기를 내는 것 같았죠. 이제 진짜 완성됐어요. 피터가 말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다들 단정히 서 있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피터는 정중히 문을 두드렸죠. 숲은 숨죽인 듯 고요했어요. 나뭇가지에 앉은 팅커벨이 비웃는 소리를 내는 것만 들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웬디가 나왔어요. 아이들은 모두 모자를 벗었어요. 웬디는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여긴 어디죠? 가장 먼저 대답한 건 슬라이틀리였죠. 웬디 부인, 당신을 위해 집을 지었어요. 기쁘다고 말해주세요. 니부스가 소리쳤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집이에요. 웬디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말에 아이들은 환호했어요. 쌍둥이가 외쳤죠.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아이들이에요. 그러자 모두 무릎을 꿇고 팔을 벌리며 웬디 부인,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하고 외쳤어요. 웬디는 얼굴을 환하게 빛내며 말했죠. 그래야 할까요? 물론 무섭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린 소녀예요. 경험도 없고요. 괜찮아요. 피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우린 다정한 어머니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웬디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저인 것 같네요. 맞아요. 우린 알아봤어요. 아이들이 외쳤어요. 좋아요. 웬디가 말했어요. 그럼 최선을 다해볼게요. 어서 들어와요. 이 장난꾸러기들. 발이 축축하잖아요. 잠들기 전에 신데렐라 이야기를 끝낼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다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버랜드에서는 그런 일은 당연했어요. 그날 밤은 웬디와 함께 보낸 수많은 즐거운 밤 중 첫 번째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웬디는 아이들을 나무 아래 큰 침대에 눕히곤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작은 집에서 혼자 잤죠. 피터는 칼을 들고 밖을 지켰어요. 멀리서 해적들의 웃음소리, 늑대들의 울음이 들려왔거든요. 작은 집은 어둠 속에서도 따뜻하고 안전해 보였어요. 창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죠. 그리고 피터는 경계를 서다가 조용히 잠이 들었어요. 요정들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춤을 추며 돌아가던 길에 그를 보고는 그의 코를 살짝 찔렀지만 그냥 지나갔어요.